네,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오늘은 꽃바구니를 하나 그려볼 거거든요. 봄이 깊어갈수록 꽃바구니, 꽃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죠. 봄 하면 꽃이죠. 여름에도 꽃은 피고 가을에도 꽃은 펴요. 그런데 어, 꽃은 봄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죠. 꽃바구니를 그릴 건데 어떤 특정 진달래 아니면 목련 이런 특정한 꽃보다는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꽃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더 간단하고 쉬울 거라서 일단은 붓드로잉으로 스케치를 해줄 거예요. 내가 이쪽에다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씨를 쓸 것을 계산하거나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글씨를 쓸 거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일단 사파는 글씨를 쓴 다음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의 구도에 따라서 그림의 위치는 바뀌어지고 모양도 바뀌어지겠죠. 근데 다만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 거를 표현하는 거라 바구니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냥 예전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대바구니 비슷한 거를 표현을 해 볼 거예요. 대바구니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로 엮은 바구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노끈이나 이런 걸로 큰 대조각을 만들어서 테두리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바구니를 그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그냥 선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두께감을 좀 주는 게 더 보기 좋아요. 한쪽만. 즉 어두움을 줄 쪽, 빛의 반대쪽에 조금 더 진한 색을 하면 진하게 두께를 잡아주면 더 보기에 좋죠. 그리고 여기를 그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꽃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우선 바구니의 특징을 봐야 돼요. 바구니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여기에 손잡이도 있겠죠. 그럼 손잡이를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냥 도톰한 표현하기 쉬운 바구니를 그리는 거라서 그건 표현 안 할게요. 그리고 자, 바구니 이렇게만 해도 바구니라는 느낌이 살지만 더 바구니 같으려면 이런 식으로 세로줄이 있어야겠죠. 이런 세로줄도 꼭 두께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바구니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죠? 당연히 가로로 이렇게 어떤 선을 넣어서 대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줘야겠죠. 단 이게 겹치면 안 돼요. 약간 사이사이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야 더 바구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구니 그리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쉬워요. 다만 똑같은 작업이 여러 번 반복되고 어떤 집중력이 필요로 한다는 거 말고는 그다지 어려운 작업은 없어요. 실제 꽃을 그리는 거, 실제랑 똑같이 그리는 게 어렵죠. 사파는 간단하게 그 모습만을 특징 잡아서 글의 어떤 분위기만 살려주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조금 더 그 특징을 잡는 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죠. 나란히 하면 안 좋다 하면서도 저도 나란히 가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말하면서 하니까 그냥 거의 일정한 두께로 하게 되는데요. 두꺼운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그냥 하시면 돼요. 굳이 똑같은 두께일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두께가 여러 종류일 때가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반듯한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게 더 나은데,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반듯해졌어요. 그리고 간격도 굳이 일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가까운 데일수록 더 두껍고 더 널찍널찍 보이죠. 그리고 멀리 갈수록 더 촘촘해 보이는데, 제가 지금 이거 그릴 때 실수했어요.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가 쪽을 더 넓게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바구니를 표현을 해주고요. 이게 저는 이걸 붓드로잉이라고 하는데 먹그림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약간 두껍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바구니인지 주머니인지가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이 밑에가 그림자가 없으면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죠. 이거를 먹물을 이용해서 회색을 칠해도 되고요. 먹물을 많이 넣어서, 아니, 먹은 조금이고 물을 많이 해서 연한 회색으로 한 다음에 끄트머리만 살짝 진하게 해서, 이게 이쪽이 어두운 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빛을 표현을 해줘도 돼요. 빛이 여기서부터 들어오죠. 그래서 진한 부분이 이쪽에서 오게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표현이 잘 어색하면 물로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흰색을 살짝 발라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연한 색으로 살짝 만들어 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진하게 조금 더 밑에 쪽을 강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바구니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꽃을 그려야겠죠. 자, 일단은 꽃의 위치, 꽃을 몇 송이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꽃은 3송이만 할 거고 한쪽만 할 거예요. 이쪽은 비워둘 거예요. 그래서 꽃을 드로잉 할 건데요. 동글동글한 꽃도 있겠지만 일단 뭐 백합 비슷하게 관 형태의 꽃, 이런 식으로 해서, 관은 아니고 조금 큰 꽃이 됐네요. 꽃받침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옆으로 보고 있는 게 있으면 위로 보고 있는 것도 있어야겠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게 무슨 꽃이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는 거랍니다. 이거는 제 말은 아니고요. 예전에 문이나 선생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느낌대로 그린 거예요. 라고 하셨거든요. 얘가 이만큼 더 왔으면 밑으로 가는 게 좀 자연스러웠을 건데 너무 가까이 그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2송이만 하고 이제 드로잉은 여기서 끝났어요. 왜냐면 풀 이파리는 여기에 이 꽃만 있는 게 아니라 풀을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요 앞에서도 풀은 했었죠. 바위에 나온 풀, 그것처럼 이제 풀을 해줄 건데, 풀은 항상 섞어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밝은 연두색하고 저는 진한 초록색만 쓸 거예요. 진한 초록색이 가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줄기, 여기에서 줄기 이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풀이 갈 건데요. 이제 풀의 모습은 아무래도, 자, 여기서부터 갈까요? 짧게.
일단 꽃에 있는 거는 짧게 가고 이쪽은 비어둘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한쪽으로만. 그냥 가면 또 서운하니까 진한 색이 좀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릴 거고요. 이제 여기 꽃의 색깔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꽃의 색깔은 지금 사실은 봄에는 보라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란색에 약간 주황빛이, 안쪽에 주황빛이 나는, 그래서 노란색을 먼저 붓 전체에 칠하고 안쪽에다 빨간색을 칠하든 진한 주황색을 칠하면 돼요. 약간 끝에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그라데이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겠죠. 알고 보면 꽃 그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방법만 알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정말로 전문적인 그림은 어렵죠. 근데 사파 정도는 그냥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연습하면 다 그릴 수 있어요. 어렵다고 도전을 안 하면 끝까지 못 그리겠죠. 어렵든 쉽든 어려운 거든 쉬운 거든 일단 해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그림은 다른 것과 똑같이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림은 자꾸 연습하다 보면 늘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끝났어요. 근데 뭔가 허전하죠? 여백이 참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 여백을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여백이 있으면 뭔가 허전한, 그래서 자꾸 채우려고만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구니니까. 그리고 이게 연결이 돼서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져야만 바구니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싶은 데까지만 그려주고, 그리고 역시 이 안에도 흐릿하게라도 이런 식의 바구니를 표현이 해줘야만 비어있는 느낌이 들겠죠. 대신 여기는 물감으로 진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바구니는 됐고, 이 바구니 모습을 칠해야 되는데, 바구니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금 큰 붓으로 전체 색깔을 칠하셔도 되고요. 대신 이제 색깔에서 선택이 중요한데요. 이게 노란색이 진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색하고 갈색이, 밝은 갈색이 필요한데, 그냥 이 색에서 물을 좀 많이 넣고 섞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모르면 빈 하선지에다가 이렇게 칠해봐요. 그러면 원하는 색깔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진한 색이 먼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한 색만 반복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밑에 쪽은 아무래도 더 진해요. 진한 색,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밝겠죠. 아무래도 이쪽은 밝은 색으로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은 어두운 색이 점점 연해지는 쪽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밑에는 전체적인 그림자가 있어서 좀 더 진하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뭔가 어색하죠? 그리고 안쪽은 좀 진하겠죠. 어두운 쪽이니까. 이 색깔을 쓰는데 더 진하게 쓰는 방법. 똑같은 색을 칠하고요. 먹물 있죠. 먹물을 섞어요. 지금 이건 물이 섞인 먹물인데요. 그래도 더 진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뒤에 물을 좀 빼주고 이렇게 하면 더 어두워지죠. 더 어두운 갈색을 만드는 방법은 먹을 좀 섞는 거예요. 자, 그럼 바구니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서운하죠. 왜냐면 전체적인 빛깔만 남으니까 뭔가 어색해요. 그러면 그때의 방법이 뭐냐면 작은 붓으로 하얀색 있죠? 생물감 아니어도 돼요. 이런 하얀색을 물이 좀 있게 근데 지금 이게 막 칠해서 더 번질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라서 물은 좀 빼주고 이게 좀 말려야 돼요. 중간중간 이 까맣게 칠해진 선 그은 쪽 있죠. 거기에 하얀색으로 하나씩 그 위에다가 그려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물이 많으면 자 조금 있으면 이게 번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명암을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면 바구니도 이런 부분들은 진한 어떤 명암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 주면서 단조롭지 않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꼭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요. 너무 단조로워서 그냥 이쪽만 조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명암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쪽은 역시 물이 많으면 이렇게 구겨져요. 그리고 빛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이 하얀색이 별로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자체를 빛이 많은 쪽이니까 하얀색으로 해줘 버리면 명암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얀 게 많은 쪽으로. 그러면 바구니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빛이 밑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도 당연히 빛이 들어오죠.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유화하고 무늬나하고 섞인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바깥쪽엔 아무래도 빛이 좀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구니까지 완성이 됐어요. 허전하면 여기다가 꽃 한 송이 더 그려도 돼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꽃 두 송이 담겨 있는 바구니, 이거를 응용해서 망태 같은 것도 그릴 수 있겠죠. 자, 사파로는 괜찮죠? 간단하면서도 손쉽게 그릴 수 있는 꽃바구니. 이거는 꼭 꽃바구니 형태가 이거가 아니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그 화원에서 보는 그런 꽃바구니여도 상관은 없겠죠. 다만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응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마르면 색깔이 달라져요. 지금 이게 이제 번지죠. 번지면서 자연스럽게 명암을 표기하게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여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